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입덧입니다. 선생님 자료를 보니까요. 입덧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설명하는 연구 결과가 있네요. 네. 네. 그래 이제 입덧이 이제 생기는 이유는 이 태아를 보호하는 자기 본능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예전에 저는 그 어릴 때 들개들이 있었어요. 제가 약간 시골에서 자랐기 동네 때문에. 들개. 네. 그래서 이제 산에 가면 네네. 이제 개들이 막 뛰어다녔어요. 야생 개들이죠. 네네네.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리가 아이들하고 산에 놀러 가면 야산에 항상 뛰어다니는 개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개가 구석에 쿡 처박혀가지고 꿍꿍거리고 계속 자는 거예요. 임신했나? 그래서 임신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러나 그러고 이제 놀다가 내려왔더니 계속 그대로 있어요. 근데 다음 날 올라갔는데 걔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쟤 저렇게 죽는 거 아닌가? 저 개 죽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한 3일쯤 지나니까 걔가 갑자기 몸을 퍼드득 틀고 일어나더니 네. 막 쏜살같이 뛰어다니면서 막 쥐도 잡아먹고 새도 잡아먹고 옛날 야생 들개들은 동물들을 잡아먹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예. 그게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걔는 아프면 아무것도 안 하고 굶어요. 굶으면서 자기 속에서 스스로 치유하는 자연 면역력을 키워서 치유가 되고 난 뒤에 또 다시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짠하네. 그런데 인간만이 유독 뭐라 그럴까 아픈데 그리고 위장이 아파서 이제 장을 비우라고 우리 여러 가지 구역감이 생기는 건 비우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비우라고 그러는데 신 거 먹고. 계속 집어 먹어요. 자꾸 넣어요. 그죠? 먹어야 낫는다 그러고 우리 부모님들은 아픈데 더 먹어야 된다 그러고 네네. 먹기도 싫은데 계속 먹이죠. 그래 인간만이 좀 미련한 거죠. 그래서 인체는 자기 네. 방어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이 있어요. 그래 이제 임신 오조도 입덧도 이런 자기 방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임신 구토를 하는 사람과 임신 구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태아 사망률을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임신 5조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100으로 봤었을 때 임신 네. 5조 정도가 있는 사람들은 태아 사망률이 50%밖에 안 됐어요. 의외로 없는 사람들보다 태아 사망률이 줄었어요. 네. 그리고 임신 5조뿐만 아니라 구토가 있는 사람들은 태아 사망률이 2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임신 5조라는 게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 본능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태아에게 깨끗한 그리고 이제 청정한 그런 음식을 먹여서 태아에게 좋은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자기 방어가 아닐까.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더러운 것들, 그다음에 해로운 것들을 못 먹게 만드는 자기 방어가 아닐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남편이 하는 순대를 거예요. 먹고 싶었는데 남편이 고급 순대를 안 사오고 막 싸구려 순대를 사갖고 왔어. 그러면 이게 구역질을 하는 게 아니야 더 좋은 거를 사와. 약간 이런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네. 비유가 적절하네요. 네네. 뭐 순대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여하튼 그래서 내 몸에 맞는 당기는 거 복숭아 아까 이야기했던 냉면은 좀 의외지만 뭐 그런 몸에 당기는 생쌀 네네. 뭐 이런 것들 당기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게 이제 자기를 보호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또 먹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아플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역질을 하는 게 이렇게 먹지 말라는 의미인가 혹시 이제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임신 중에 또 배를 비우시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를 했는데 깨끗하고 고급스럽고 좋은 걸 먹어라. 그렇죠. 술, 담배 같은 건 뭐 술은 보기도 싫어지고 네네. 담배 필 수도 없고 태아에게 악영향이 되는 거를 거부하는 네네. 그런 기능이 아닐까. 이 해석이에요. 네네. 그렇지만 정확한 통계는 임신 5조가 있는
임산부의 경우에 사망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그거 외에 또 있어요. 네. 입덧이 있는 아이들이 더 똑똑한 아이를 출산한다.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사를 해봤어요. 어디에서는 캐나다 토론토 아동전문병원에서 네네. 출산한 아이들의 임신 오죠. 그러니까 입덧 증상과 출산한 아이의 지능에 관련돼 있는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상관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임신 5조를 겪은 아이들이 지능이 더 좋더라. 이런 보고도 나왔어요. 제 그 지인, 입덧이 심했다는 지인에게 이 방송을 꼭 들어보라고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이 따르면 얻는 것도 있습니다. 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입덧을 하는 여성들이 유방암 발병률이 30% 정도 더 낮더라.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나한테 너무 괴로워. 다시는 이거 안 하고 싶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고통은 태아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증상이야 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증상을 어떻게 하면 더 심해지지 않도록 네네. 왜냐하면 입덧이 너무 심해서 탈수전장이 생긴다든지 네네. 영양에 심각한 불균형이 생기는 2단계,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만 지혜롭게 잘 막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어떻게 막을까요, 선생님? 이제 관리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 5조가 생길 때 보통 이제 증상이 우리가 1기 정도, 1단계는 네네. 그냥 단순하게 메시껍고 그다음에 구토하는 정도로 식욕이 좀 저하되고 체중이 조금 빠지는 정도지만 심하지 않은 정도는 1기 정도로 보지만 네네. 구토 증상이 점점 너무 심해져서 음. 오히려 우리 몸에 열도 막 나고 허혈이라 그러죠. 한방적으로는 네. 허혈이 많이 생기면서 맥박이 막 빨라지고 빈맥이 생기면서 소변량이 줄어들고 단백뇨가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가 임신 중독장애 초기 증상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네네. 긴장하면서 처치를 받아야 되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걸 처치하지 않았으면 더 심해지면 갑자기 뭐 실신한다든지 신경 증상 왜 우리 전간 임신하고 나면 우리 간질처럼 경련 일으키는 임신 자간증 같은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1기 정도가 돼서 2기, 3기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권고 사항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1기 정도의 완만한 입덧이 있었을 때는 네네. 우리가 이제 뭐 특별히 해줄 게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특별히 해줄 게 없기 때문에 비타민 B6가 단일제로 먹는 게 도움이 된다. 그 정도는 전 세계 이제 학회에서 먹어도 좋다라고 산부인과 학회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뭐 임신 전부터는 우리 종합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도록 미리 권고 사항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입덧이 좀 심해졌다라고 하면 생강은 한의학적으로 생강 네네. 이게 이제 한방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외국에서도 좀 쓰고 있는데 입덧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 생강 자체가 지구자고 그리고 구역감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고 그다음에 해독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생강을 먹는 것들이 도움이 돼요. 또 약간 맵싸해가지고 그 약간 구역질 나는 그거 속을 좀 다스려 주는 것 같아요. 매콤한 느낌이 네 그렇기도 하고 그 양리 자체가 구역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심해져서 이제 탈수 증상까지 생긴다. 이럴 때는 스스로 할 생각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셔야 되죠. 병원에서 수액을 맞거나 이런 것들을 의사들 권유에 따라서 때로 영양 보충을 해야 되고요. 한의학적으로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안 될 경우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네. 그럴 때는 한방에서도 한약을 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먹는 생활 관리 정도만 아니라 못 먹을 정도로 입덧이 심할 경우에는 한약에서 이럴 때 쓰는 약재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약재들을 써서 치료를 하면 입덧 증상을 완화하는 데 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궁금한데 임신인지 몰랐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한약을 먹게 됐을 때 안 맞는 거, 그러니까 임신 중에 먹으면 안 되는 네, 약재 네, 네, 이런 맞습니다.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해요.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환자들이 이제 가임기 여성이 와서 이제 처방을 받았어요. 이 양반 같으면 내가 임신됐는지 모르고 항생제를 썼다든지 그러면 병원 가서 상의하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의학적으로도 약은 임신할 때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약과 미치지 않는 약이 구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떤 약이라도 먹어서 태아에 안 좋으니까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을 썼는데 내가 몸 보약이라고 썼는데 어느 날 임신이 됐어요. 그러면 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의하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 경험 있는 한의사들은 가임기 여성들에게는 꼭 질문을 하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임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피임하시냐 또는 출산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고 약을 쓸 때 임신에 써서 될 약과 안 될 약들을 가려서 써야 돼요. 그래서 임신에 금기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독성이 있는 약이라든지 부자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통증 질환에서는 한방에서 50, 뭐 진해 같은 거, 정갈 같은 거 이런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들은 주의를 해서 써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약제들은 일반적인 약제들은 임신과 관련 없고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는 약제들이기 때문에 네. 너무 그렇게 긴장하거나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약간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들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그런 왜 그 기형아가 나올 것 같은 불안감, 잘못되면 우리 아이가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제가 이제 그런 걸 전문으로 또 상담해주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연결해서 먹는 약제들을 분별해서 잘 태아가 잘 정상적으로 자라는지 계속 지켜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잘 유도를 해서 건강한 아이를 안고 기쁨으로 오시는 부모들도 있어요. 제가 어떤 엄마들끼리 서로 위로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감기약을 먹었다고 막 걱정하는 엄마한테 다른 엄마가 모르고 먹은 건 아기가 봐준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기가 생각보다 네네. 잘 견디고 생각보다 그럼요. 강하다고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입덧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